문정성시 사업이라고 이걸 시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중에 그 김광석 거리라고 지금 붙여진 그곳이 시장 접근로인데 그때 이제 문정성시 사업 자체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전통시장이 다 이제 쇠퇴했으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듯이 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 아는 시장을 전부 환경 정비한다고 아케이드 다 덮었잖아. 그걸 이제 시설해 놓으면 비도 안 맞고 해서 시장이 잘 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중기청에서 문체부 같이 조인해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 문정성의 사업을. 그래서 이제 예술가들을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 내가 맡았을 때 이게 대구에서 굉장히 처음 시도되고 또 대구가 문화예술 도시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술적 자원이 많으니까 예술가들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찾기보다는 공모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중구청하고 시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공모해서 예술가들 각 분야에서 다 뽑았어. 그래서 각 예술가들이 각각 자기가 관심 있는 노래 고르고 벽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벽에다가 이제 그게 노래 내용에 맞는 걸로 작업을 하세요. 뭐 그림을 하는 사람이든 시가 지나는 사람 그렇게 해서 동성로를 새롭게 조성한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거에 성이 있었던 그 흔적을 새롭게 다 공공의 길로서 조성해가지고 옛날의 읍성 그 다음에 또 옛날의 성안 그걸 다시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동성로 사업이 그 사성으로 다 연결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사업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지. 그때 취지가.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길을 살리긴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됐던 개념이 뭐냐 하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동성로, 서성로, 북성로 하는 이게 옛날에 대구에 읍성이 있었던 담이 있던 곳이라고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역사적인 부분을 길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어떻게 만들까? 그게 그 길의 디자인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 그래서 지금 동성로에 서 있는 가로등 자체가 디자인도 옛날 형식처럼 컬러도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 높이가 성의 높이야. 지금 가로등 형태를 할 때 성의 높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보면 큰 긴 돌들이 쭉 따라서 달려있어. 그 왜 깔았냐 하면은 옛날 성벽이었다 하는 거를 성의 담이었다는 걸 모르니까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높이는 가로등을 했는데 그 성을 쌓을 때 밑에 돌을 썼잖아. 그래서 그 돌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우리 가운데다가 쭉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여기가 옛날에 성이 돌로 처음에 쌓으려고 했던 그 느낌, 그 이미지를 여기다 담고자 그걸 해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곳곳에다가 실제로 우리 주철로 해가지고 주물로 해가지고 여기가 어떤 장소에 다 표시를 다 만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당연히 이제 간판이나 뭐 이런 다 정비를 했지. 지금 현재 동성로 쭉 연결되는데 보면 밑에 뭐 있어요? 지하상가 있지. 근데 옛날에는 동성로에 횡단보도가 동성로에서 쭉 해서 북순하고 다 연결돼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국제고상로에는 그게 지금 횡단보도 만들어져 있어. 근데 한때 횡단보도가 없었어. 혹시 알아요? 기억해요? 횡단보도가 없었어. 없고 어떻게 하면 지하상가로 내려가가지고 건너가야 되고 차만 다니게 돼 있어. 한여역장 앞에. 그러니까 맞아. 한여역장 안에 그렇지.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지하상가를 만들면서 전부 횡단보도를 건너다 바로 가로수로 가버리니까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지하상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하로 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는 차가 빨리 다닐 수 있게 횡단보도 없애버린 거야. 길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이 계속돼야 길이지, 가다 끊겨버리는 길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말하는 막다른 길이 되는 거잖아. 막다른 길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못해. 지금 동선으로 하는 사업은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옛날 우리 원도심 자체를 전부 다 연결시키는 그런 뜻이라는 거지. 그래서 뭐랄까 사업에서 힘들었던 게 횡단보도 놓는 거였어요. 횡단보도 만드는 거였어요. 좀 웃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언론도 이야기 나오고 시하고도 참 많이 내가 추진위원장을 하면서 많이 싸웠는데 지하선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못 놓는다는 거지. 근데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데 횡단보도를 못 만드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로 처음에 사업했을 때는 한일로 사이의 이쪽편, 그다음에 이쪽 양쪽 남쪽 북쪽 따로 사업을 완성시켜놓고 사업을 한 1년 반 뒤엔가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뭐가 바뀐지 알아요? 내려가는 입구하고 전부 다 바뀌었지. 근대공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성로 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사업을 했냐 하니까, 공공디자인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하니까, 그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을 위한 사업만이 아니라는 거지. 전대구 시민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들을 공공사업을 하면서, 보통 이전까지는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관계자들은 시에 뭐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주인이 없는 전 시민을 위해서 중요한 공공사업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뭐 이걸 공개하자 했었지. 그래서 동성로 사업을 할 때 아예 마스터 플랜을 전부 다 펜홀로 만들어가지고 동성로에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다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사업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했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고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줬어요. 알려주고 결국은 공공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도심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일수록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냥 요즘은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지. 행정부야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서 그래야 시민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고 또 그런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나름의 사업에 대한 의미도 인정해주고 잘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그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단기간에 뭔가 바꾸어서 우선 깨끗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재생해야 되는 거지. 그 재생이 리하빌리테이션이다. 리하빌리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정착한다. 우리 하비텟 하듯이 정리돼서 결국은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유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새롭게 바꾸는 것이. 그래서 그만큼 사업을 시작할 때에 준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 과정, 사업 이후에 계속 유지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동성로에서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쯤 됐을 때는 동성로 자체에 운영위원회를 갖다 조직하려고 했어. 그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냐면 간판을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우리 동성로 하면서 그 사인에 대한 일종의 기준을 다 만들었었거든. 그걸 적용해서 하자.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행정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상가분영회에서 그걸 갖다 체크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냥 하드웨어적인 길,
그래서 환경이 바뀌고 다 되있다 치더라도 그 길에서 무언가가 계속 그 길이 재미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 유럽에 갔을 때 거리에서 연주하는 연주가들이 또는 뭐 댄서들이 춤을 춘다거나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동성에서 아예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크게 할 수 있는 거를 위해서 무대를 만들었지. 동성 무대를, 야외 무대를. 근데 그거 말고 곳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유럽에서 그거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심사를 해요. 우리 무슨 가요 경선 대회 나가듯이 심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됐어야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동성로 야외 무대 할 때는 원래 무대 디자인을 현상 공부했는데 실제로 제일 좋았던 안이 땅에 묻히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야외에 세우는 게 아니고 땅에 묻어 있다가 땅속에 딱 이렇게 표면에 무대 바닥에 있다가 행사할 때만 이게 오픈돼가지고 하는 걸 했는데 유지 관리 때문에 왜냐면 그게 물이 들어가고 등등 했을 때 도저히 관리가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 지금 참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골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중구를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의 중요한 골목길들 마무리를 마저 다 해야 되고 골목에 대한 거는. 근데 대구시 전체를 봤었을 때 나는 다른 데서 우리 전문가들 모이면서 이것을 얘기 많이 했는데 이와 같이 재생하고 하는 센터에서 거의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국제보상로 우리 국제보상로 길을 사람이 그냥 이용하는 애용하는 길로 바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국제보상로라는 길 자체가 대구에서 제일 길걸요. 길이가 저기 대구 제일 먼저 시작했는 하원 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따라가지고 월드컵대로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국제보상로라는 길 이름을 옛날에 우리 대구의 문 시장이 그 길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국제보상공원을 정할 때 대구의 도시가 만들어진 그 역사를 감안해서 그래서 이름을 국제보상로라는 이름을 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우리 국제보상 운동 자체가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네? 그게 국제보상 기념사업회가 운영위원장을 같이 해서 내용을 잘 아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길 이름 자체가 대구를 상징하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대구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연결하는 길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냥 길이 아니고 도로긴 한데 물리적으로는 그거를 보행자들 중심으로 위주로 바꿔야 된다.